아, 자,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마스크 쓰는 거죠, 우리. 그죠? 1시간 뒤에 쓸게요. 자, 다른 데 안 쓰는데 오직 유독 여기만 쓰고 있네. 자, 일단 이번 시간 할 것은 우리 경제편 합니다. 자, 책은 82페이지요. 자, 일단 우리 경제편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지난주 했던 거 있죠? 요걸 좀 정리해 볼게요. 크게 세 개만 좀 봐보자고요. 다 보지 말고. 첫 번째 부동산 개념에 대한 설명했을 것이고, 두 번째 부동산 분류에 대한 설명했을 것이고, 세 번째 부동산 특성에 대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는데요. 자, 그중에 첫 번째 부동산 개념은 가장 중요한 게 이 말이죠. 복합이란 말을 어떻게 이 번역할 것이 해석할 게 중요한데, 현재 복합 부동산도 있는 반면에 복합 개념에 부동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복합 또는 종합은 항상 뭐 있습니까? 우리말로 쓴다면 여러 개를 한 개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 개 뭐냐를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부동산이 여러 개 있는 거죠. 있는 걸 한 개를 합쳤다. 이게 복합 부동산이고, 얘는 뭐 있습니까? 부동산 개념이 여러 개 있는 걸 한 개를 합친 것, 이게 복합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일단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정착물이죠. 그래서 항상 나오는 토지 정착물 나오면 가장 중요한 말은 한 개를 합쳤다고 이 말 나와야 되죠. 거꾸로 복합 개념이라는 것은 부동산 개념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보니까 부동산 개념은 크게 세 개 있지 않습니까? 기술 측면과 법률 측면과 또 뭐가 있죠? 경제 세 개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 경제, 법률적 개념 하나를 합쳤다고 되게 다른 말로 복합 개념 부동산이고, 이때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중요한데, 자, 우리 기술 측면 크게 네 개 있죠. 이거 어떻게 암기했습니까? 이렇게 암기했다, 그죠? 요 네 개. 그래서 공간이다, 자연, 환경, 위치 네 개 아닙니까? 그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보니까 우리 법률적 측면은 크게 두 개 있는 거죠. 민법상 말하는 협의 부동산과 그다음에 실무에 쓰고 있는 과항이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협의란 건 뭐와 뭡니까? 토지와 정착물이고, 과항에는 여기다 뭐 추가됩니까? 준 또는 어제 부동산 추가되어진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준 부동산에 가서 부동산도 아닌 게 부동산 인체하다 보니까, 혹시 준 부동산 개념을 물었을 때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동산인데 부동산 인체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등기나 등록이라는 말 들어오겠다, 그죠? 이런 내용을 정리해 보시고요.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정착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착물 항상 누가 비교합니까? 동산과 비교하는데, 자, 차이는 딱 하나 있죠. 토지에 부착되어 있을 수 있지만 일시적이면 동산이고, 계속적, 지속적, 항구적 이건 정착물 되겠다죠. 머리 좀 정리해 보시고, 또 정착물 크게 두 개 있죠. 종속과 독립 크게 두 개 구분된다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부동산 분류는 꽤 많지만 그중에 현재 하고 있는 건 활동상 분류만 하시고 나머지 그냥 넘어가세요. 자, 활동상 분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크게 네 개 있죠, 그죠? 첫 번째 보니까 택지란 말과 그다음 뭐 있습니까? 부지 비교. 두 번째 보니까 저기 획지하고 그다음에 필지 비교죠. 그다음에 나지와 뭐죠? 건부지 비교. 그다음 또 보니까 후보지하고 이행지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는데 항상 키워드가 중요하죠, 그죠? 얘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나오면 이용 가능한 땅, 또 이용 중인 땅이 곧 이게 다른 말로 택지이고, 얘는 뭐 있습니까? 건축 불가능하다, 또 부지란 말 나올 수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다른 포괄적 용어 나와야 되죠. 자, 획지는 딱 세 개 말씀면 돼요. 가격, 부동산 학, 부동산 활동이 말하면 되고, 얘는 뭐 있습니까? 필지란 건 권리, 법, 뭐 저기 또 뭐 있습니까? 지번, 등기, 등록 뭐 이런 말 하면 되겠죠. 그죠? 나지란 건 중요하면 나지 자체가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 안에 있는 얘는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정착물 없는 거요. 그다음에 사법상 권리 설정 안 된 거요. 그 말이 중요하다고. 물론 공법상 제한을 받겠지만, 자 건부지 통과. 얘는 가장 중요한 말이 지역 상호간. 요건 지역 간. 지역 내지. 예, 지역 내. 그래 보시고. 또 부동산 특성은 우리 총 이게 꽤 많지만 5개 보시면 돼요. 땅은 절대 이동할 수 없더라. 이게 뭐죠? 예, 땅은 절대 인간들이 만들 수가 없더라. 그 다음에 얘는 절대 파괴되지 않는다. 때 요거 3개 맞게 하는데, 비록 책에 설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다 보지 말고 우리 아마고 제가 프린트에 총 6개 있거든요. 그거만 딱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지역, 국지, 부분, 시장, 임장이란지 저기 뭐 임장활동, 정보활동, 지역 분석, 외부 효과, 정부, 지자체나 몽땅 다 20안거. 그죠? 요건 안에 있는 글자 생략입니다.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도 생산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간청의 매립전 절대 부정성 예외 아니라, 국토 면적 증거도 아니고, 이용 전환이죠. 그런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뒷말이 중요합니다. 토지 부족하다, 희소하다, 소유욕 발생한다. 희소한 거면 땅값 올라가죠. 집가고 문제 발생한다. 집약적 이용되어진다. 또 지대집가 등이 발생한다. 이건 좀 잊어버릴 거고, 얘는 무조건 뭐 있습니까? 하여튼 시간 관련된, 즉 파기 안 된다. 또 저기 있는 소모 안 된다. 감가 안 된다. 그 입에 시간 관련된 말, 수익 관련된 말은 몽땅 다 잊어버려 가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큰 틀만 잡고 가시라고. 내용을 다 보지 말고요. 자, 그래 보시고. 자, 오늘 할 것은 보니까 우리 이제 강론에 있는 내용, 강론 중에 1장이 뭐냐? 부동산 경제. 자, 우리 경제에서 가장 기본은 시장이란 말이 분명히 중요한데, 자, 우리 시장 항상 누가 있어야 됩니까? 물건 살 사람인 수요자와 내놓는 공급자보다 뭐 있습니까? 물건 자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시장의 가장 기본 구성 요소는 3개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4개 있네. 사람, 그 다음에 장소, 그 다음에 물건 3개요. 사람 2명이죠. 수요자, 공급자죠. 그래서 지금 하고 이 경제편은 보통 이제 우리 책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크게 4개 파트를 제가 구분시켜 놨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보니까 여기 있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요, 균형 시장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 세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 탄력성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이고, 네 번째 보니까 경기 변동, 이렇게 크게 4개 파트가 있거든요. 경기 변동. 그럼 이때 보니까 우리 실제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얘가 기본이 1개 또는 2개 나올 것이고, 얘는 보통 뭐 1개, 요건 2개입니다. 자, 얘도 2개 나오죠. 경기 변동 기본이 1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균형 시장과 탄력성은 매년마다 여기서 계산 문제가 각각이 1개씩 나오거든요. 이렇게 1개씩. 근데 우리 계산 문제 매년 우리 최근의 동향 보면요, 총 10개 나오게 돼 있어요. 계산 문제가. 근데 10개를 다 포기하면 결국 내가 문제를 30문제가 문제 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은 다 포기한다 생각하지 말고 이걸 다시 분류하면 크게 2개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산수와 그 다음에 수학 2개 있거든요. 보통 거의 비율은 산수는 보통 한 6개 나올 것이고 여기 한 4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은 결국 풀지 마라 이거죠. 그죠? 수식이니 이거죠. 산수는 결국은 가감성제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푸시는데 요 독일 결국은 이 속에 포함됩니다. 이 속에. 그러니까 이건 푸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 아마 이제 한 6월 달 가면 계산 문제 할 건데 그걸만 가지고 하루 그냥 쭉 특강할 겁니다. 할 건데 그것도 보시면 이거 알 거예요. 이건 무조건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꼭 푸셔야 됩니다. 계산 문제는. 지금 그냥 제가 넘어가겠지만. 자, 일단 결국은 여기서 문제 몇 개 나옵니까? 하나, 6개, 7개죠. 기본이. 그죠? 조금 더 나오는데 나머지 8개까지 나올 수 있겠네, 이거. 여기서. 아주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이 경제는 왠지 되게 싫어합니다, 전부 다. 싫어하는데 웃기는 건 처음 할 땐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마지막 거면 가장 쉬운 파트만 지금 하고 이거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앞에 있는 이 총론은 볼 때마다 새로워.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사람들이 공부가 좀 돼 있는 분은 이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이 파트를. 그러니까 처음 하는 분이 이 파트를 굉장히 쉽게 생각한다고. 근데 거꾸로 했죠. 공부가 되어 있는 분이 이 파트 제일 쉽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 번만 개념을 딱 잡으면 절대 안 잊어먹는다, 사실은. 그래서 개념 잡기 쉽지 않으니까, 자, 이걸 공부할 때 절대 이거 혼자서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있죠. 뭐 혹시 이런 경우 있으면 제 수업을 더 이해 안 되면요, 옆에서 물어보시라고. 웃기게 뭔가 하면 제가 설명은 좀 다르게 옆에서 하면서 훨씬 더 쉽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이 파트만 꼭 가져가시는데, 자, 보시, 적어도 이게 최소로 본다. 이게 최소 뭐 5개 이상 나오거든요. 여기서. 그 5개면 상당히 큰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한 번 이하면 절대 안 잊어먹으니까 이건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면 옆에서 무조건 물어보시고 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일단 그런데 우리 거기 있는 이제 우리 수업 방향 알고 있죠? 제일 먼저 프린터 내용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뭐 있습니까? OX 문제 하고 마지막 책의 내용 하겠습니다. 아마 이 책이 아마 지금 출판사 보니까 아마 이번 주에 뭐 책이 나온다 하거든요. 이렇게 만든 게. 그러니까 이 프린터와 같이 연계된 게 있어요. 한 300회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그 책 속에 뭐 있는가 하면은 우리 과거의 기출대 문제 7회부터 있죠. 작년 30일에 있는 문제가 다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두꺼운데,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책까지 제가 수업할 게 있죠. 우리 언제까지 하면 한 7월, 8월까지 계속 합니다.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4번 해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우리 전에 했지만 기출 문제가 매년 나오는 게 적어도 33개, 37개 나오거든요. 기출 문제가. 나머지 보통 한 6개에서 한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4개 정도가 3개 정도가 요건 새로운 문제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 계속 반복이 나오니까 항상 이 기출 문제 계속 보셔야 되는데, 설마 우리 거기 있는 그 내용 가지고 4번 보면 설마 있던 머리인데, 그죠? 기억하겠죠? 무슨 말인가 하면 지문 딱 보면 답이 나온다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계속 하면요, 요거 지문 딱 떠져. 그럼 답이 뭔지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개론 과목은 중요한 건 이미 내가 답을 알고 사는 거니까, 예. 하여튼 오래 아시고, 일단 우리 그 책 나오기 전까지 일단 요 프린트를 계속 내주겠습니다. 내주고, 자, 봐볼게, 이제. 예, 프린트 1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1페이지 보기 전에 먼저 이거 할 게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 경제라는 거 항상 보는 기본 약자, 영어 약자를 꽤 많이 쓰거든요. 영어 약자. 약자에 대한 개념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영어 약자 해보겠습니다. P란 것도 있고요. D란 것도 있고 S란 것도 있고 Q란 것도 있고 I, R, Y. 이걸 이제 하는 목적은 뭔가 하면 우리 자꾸 보니까 사람들이 이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자, 요 P는 뭐의 약자인가 하면 이 약자입니다. 아마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내용 중에 가장 힘든 게 지금 하고 경제편입니다. 자, 이게 뭐죠? 가격이죠. 어떤 책은 가액, 어떤 책은 가치를 써놨습니다. 물론 가격과 가치는 약간 차이 있는데 같은 내용을 보시라고. 크게 어떤 차이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D는 뭐에 대한 약자입니까? 그죠? 여기에 뭐라고요? 수요죠? 자, S는 뭐죠? 네, 이건 공급이죠? 이런 약자를 먼저 기억하시라고요. 자, Q란 건 뭐에 대한 약자입니까? 요 Q는 양이죠. 그런데 우리 가끔 보니까 Q, D, QS란 용어를 가끔 쓰던데 보니까요. 자, D가 뭐죠? 수요고 Q가 양이죠. 연결하면 뭐 됩니까? 수요량이라는 표현 쓰겠다, 그죠? S란 건 공급이죠. 그래서 공급에 대한 양이고 공급량 되겠네요. 자, 그런데 요 I란 건 원래 이 말 약자입니다. interest rate. 요 R은 리턴은 되돌려 받는 거죠. 보통 리턴을 뭐냐면 수익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되돌려 받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면 항상 원금을 받는 거지. 그게 리턴이에요.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 요 R입니다. 그 다음에 예, 이렇게 쓰고 있는데 yield rate.
그래서 이 약자는 우리 그냥 공통 묶어 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는 우리 보통 이렇게 쓴답니다. 예를 쓸 때 어떤 책에 보니까 우리 은행 돈 빌려 뭐죠? 돈을 갚아야 되죠. 이게 뭐죠? 금리지. 이걸 달리 말하면 뭐랍니까? 그 다음에 이걸 수익률 쓰게 돼요. 자, 이거 자꾸 이 사람들 보니까 이걸 자꾸 뭐 다른 개념 쓰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볼게요. 내가 은행 돈 빌려갔어. 빌려가면 매달마다 돈을 갚아야 되죠. 갚을 때 원금에다 뭐 갚습니까? 그 은행들은 돈을 빌려준 거예요. 빌려주다 이건 투자거든. 그죠? 은행 입장에서는. 그 투자한 거 대가에서 받는 거지. 받을 숫자 이게 뭐라고요?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떨 땐 이걸 할인율 이렇게 써요. 할인율. 어떨 땐 이거 할증률 이렇게 쓰게 돼요. 또 이걸 다른 말 뭐 있습니까? 환원율 쓰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다 똑같은 용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뭔가 이겁니다. 이 교수란 인간들이 제일 고집세거든. 그러니까 지가 쓴 용어 입에는 안 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인간들은 딱 자기 어떤 용어 쓰지 절대 다른 용어 안 써. 시험 될 때 오직 그 용어만 쓴다고. 이게 참 나쁜 인간들인데. 자, 어쨌든 봐볼게요. 설명해 볼게요. 내가 현재 10억이란 돈을 저축하면 자, 금리가 10%. 1년 후에 내가 원금이 작아질 거거든요. 그 일때 보니까 현재 10억을 투자하면 1년 후에 내신에 지른 금액은 이 금액보다 더 커지겠습니까? 작아지겠습니까? 얘보다 더 커지겠지. 그 크게 만드는 율 이게 뭐냐? 할증률이야. 그죠? 다시 1년 후에 11억이 현재 얼마 될 것인가? 이 금액이 더 작아지겠지 현재는. 그죠? 작게 만드는 뭐죠? 그 말해 보세요. 우리 보통 이걸 은행에서 뭐랍니까? 금리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다 같은 용어예요. 그래서 환원 이 말 뜻이 뭐 이겁니다. 1년 후에 금액을 현재 가치로 끌고 온다. 환원시키는 환율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되죠. 우리 아마 여기 경상도에서는 부추를 전구지입니까? 그죠?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그렇죠? 우리 자꾸 이거 어떤 머리 자꾸 구분시키는 구분하지 말고 그놈이니까 예,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아마 이제 책에 있는 약자는 다 정리했습니다. 이게 싹 다 정리된 거예요. 자, 그래 보시고 지금부터 할 거 이제 뭔가 하면은 예, 수요 공급할 건데 우리 아마 지난주 이거 한 적이 있죠. 뭘 했느냐? 부동산을 공부하는 방식은 크게 3개 있죠. 첫 번째, 처음 보는 용어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내식으로 먼저 번역해서 책에 있는 내용 중에 키워드 시작하라. 하나. 두 번째, 현재 부동산 사회과학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비교할 특성이 있더라. 이 비교할 특성이 누구냐 판단하라. 그다음 세 번째 뭐 있습니까? 누구는 누구이다 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하시라 이겁니다. 자, 그중 두 번째 뭔가 하면 예, 사회과학은 반드시 비교할 대상이 있죠. 그럼 결국은 수요 반대 누구예요? 공급이지. 비록 우리 책은 보니까 수요 공급을 분리해 설명되어 있지만 분리하지 말고 같이 비교하지 같이. 그러니까 명확한 개념 파악할 수 있거든요.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수요와 그 다음에 공급 분리합니다. 공급을 같이 묶어볼게요. 자, 제일 먼저 개념이 있어요. 자, 프린터 보시 이제 프린터 보니까 1페이지 프린터. 자, 그 개념 중에 굵은 글씨 표시되어 있죠. 항상 요거 두 개 장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일정 뒤에 자 기간과 시점 중에 뭘 쓸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소비자 또는 생산자가 제품 등을 뭐 있습니까? 보니까 구매, 판매한 욕구, 하고자 하는 욕구. 자, 이어보세요. 이제 수요이든 공급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이 내용과 있죠. 그 다음에 요 내용과 요거 세 개 항상 묶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진다 시험 나면 대부분 다 여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게 웃기는 게 어떻게 나는가 하면요. 우리 과거에 12회부터 26회까지 매년 시험 나왔거든요. 요 지문 자체가. 그런데 이게 31회 때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최근에 작년에. 그래서
항상 나올 수 그런 문제예요. 시점과 기간 구분. 그다음에 요거는 우리 한 두 번 물었으니 이게 답을 굉장히 많이 잡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 산 거냐 앞으로 사고 싶어하는 게 그 구분이에요. 구분 기준인데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건 뭘 묻는가 하면요. 한번 물어보죠. 이 정도 가격이 되면 내가 이만큼 산 양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사고 싶어하는 양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산 건 죽은 자식 아닙니까? 그죠? 아 죽은 자식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절대 뭐뭐 한 쓰면 틀려. 하고자 하는 양을 써야 된다고. 어떤 책은 이거 갖다 뭐 사전적 사주가 필요 없으면 그냥 바로 그냥 이런 문제에서. 자, 요 문제 바로 갑니다. 우리 이거 프린트에 있죠. OX 문제 한 장. 자, OX 문제 1번. 1번. 딱 그렇게 나옵니다. 1번. 자, 수요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 과학 30대 이렇게 나왔거든요. 실제 구매한 수량이 되시면 냈다고요. 지문 뜬 게.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절대 우리 양이란 건 이미 산 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사고 싶은 양입니다. 그래서 절대 나오거든. 요걸 좀 항상 보시라 이거요. 문제에서. 그래서 우리 거기 1번 현재 키워드는 두 개요. 일정 기간이 중요하고 또 절대 뭐 구매함이 아니라 구매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요. 보세요. 욕구란 게 우리 과거에 3번 시험 나왔거든요. 3번. 나왔지만 이건 통과하세요. 절대 틀면 못 내니까. 자, 우리 수요이든 공급이든 가장 중요한 건 유효, 수요, 유효 공급이 있어요. 공급이 있거든요. 그 반대 잠재 수요, 잠재 공급이 있습니다. 요 두 개 중에 어떤 수요, 어떤 공급만 취급할 것인가 묻게 돼 있다고요. 가볼게 이제. 자, 요 두 개 차이는 간단합니다. 뭐뭐 할 의사가 있냐, 뭐뭐 할 능력이 있냐 묻는 거요. 자, 즉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여기 있는 창원시에 보니까 40평이 11억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둘 다 이 물건 사고 싶어요. 유효수요이든 잠재이든. 그런데 차이가 뭐 있냐? 얘는 이 정도 돈을 갖고 있는 결과 살 능력이 되니까 이게 유효수요고 반대로 잠재는 뭐 있으면 현재 돈이 없기 때문에 사지 못한다. 이게 잠재라는 거예요. 파악됐죠? 자, 근데 이건 중요한 거는 이거 마시면 돼요. 그 결과 현재 11억 한다면 내가 몇 개 정도 사겠다 해서 이 양, 수량은, 네? 사겠다는 양은 어느 양까지는 포함할까 이 중요하다고 사실은. 그러면 자, 현재 이 양을 사고 싶은 양을 측정할 목적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까지 속에 포함되면 말될 가능한가 한번 따져볼게. 현재는 이 돈이 없어요. 없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보면 이 돈을 만들 능력이 된대. 분명히 잠재 맞죠? 좀 살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이 속에 집어넣어서 그 양을 측정하면 말 되겠습니까? 이건 말 안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죠? 아, 얘가 실제 그 돈을 갖고 있을 능력이 되냐, 그건 판단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거 보지 말고 항상 수요이든 공급이든 반드시 무슨 수요만 취급한다? 유효 수요만 취급하지 절대 잠재는 취급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건 시험 내봐야 틀말 못 냅니다. 단지할 것은 우리 뭐 있습니까? 이거 아시면 돼요. 어쨌든 항상 수요이든 공급이든 의사와 능력 있는 유효 수요만 취급하겠다. 이거 아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문제 가볼게요. 제가 자꾸 기출 문제 보여주는 건 그렇게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자, 2번 문제. 2번은 그 말이죠. 자, 수요량은 특정한 가격 수준의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일단 하고자 하는 부터 밑줄 끊어놓고 이건 장난칠 수 있으니까 한 욕구 아니에요. 근데 의사와 능력 있는 밑줄, 여기 뭐라고? 유효수요. 그죠? 유효수요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 틀린 말 못 내거든요. 다만 우리 거기 장난칠 수 있는 게 보니까 구매하고자 하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자, 이거 보세요. 그럼 일단 제가 두 개 했죠, 그죠? 예, 이 말 조심하고 이건 그냥 통과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요 두 개 좀 요 두 개는 좀 짜보겠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물어보죠. 이제 세 번째.
이때 수요 QD가 먼저 수요량입니다. Q의 공급량이요. 자, 영양치를 목적은 좀 익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이때 이 정도 가격이 되면 내가 이만큼 사고 싶은 양인데 이 양은 수량이 최대한 수량입니까? 최소입니까? 배추가 현재 1,000원 하는데 내 몇 개 사겠다는 게 최대 최소. 대지. 그죠? 자, 공급량은 이 정도 가격이 내가 이만큼 만들겠다는 거예요. 만들는데 이건 최대 최소. 생각 잘하셔? 네? 이만큼 내가 만들어줄 의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다시 나는 앞으로 요거 시험 낼 거예요. 이제 요거 왜냐하면은 이때 자, 수요 측면은 이 정도 물건을 살 때 내가 줄 수 있는 금액이죠. 그죠? 이 금액은 최대한 가격입니까? 최소한 가격이 되겠습니까? 응? 내가 현재 집 살 거야. 나는 이만큼 줄 용이 있어. 최대입니까? 최대한 가격이고 필은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공급적인 측면 나는 현재 이 정도 주고 팔 생각이 있거든요. 생각이. 이때 이 가격이랑은 최대 최소. 네? 자, 우리 보통 이 공급처는 나는 현재 이 정도 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상 돌라는 거지, 최소한. 아니에요? 수요자는 이만큼까지 줄 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수요자가 제시한 가격은 결국 뭡니까? 이 정도까지 줄 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급처는 뭐 있어? 나는 이거 이상 받겠다는 소리지. 적어도 이 이상 받겠다는 소리지. 얘는 뭐예요? 나 이거 내겠다고 시험 내면 돼. 구분하셔야 돼요. 이런 게 오히려 시험 더 많이 나오고 사실 요건 과거에 시험 나왔어. 요거는 자, 우리 그 문제 3번입니까? 문제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죠?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한 수량을 의미한다. 이해됐죠? 그죠? 그런데 아마 앞으로 나 같으면 이제 여기에 시험 낼 건데 우리 아마 그 프린트엔 제가 이걸 싹 빼버렸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프린트에 뭐 있으면 1페이지 보니까 가로 1번 개념 밑에 CF 밑에 있죠. 예? CF 밑에 요거 2개 좀 적어 놓으세요. 요거 2개. 아마 그러면 거기 있는 내용 싹 정리될 겁니다. 자, 이제 봤으면 다시 이건 분명히 정답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충분하게 얼마든지. 그러니까 최근에 자꾸 문제 보니까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요. 요게 물었던 여기 30회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30회 때. 우리 앞에 29회 때 요거 물었거든. 이게 29회 때인가? 28회 때인가? 28회 27회 때 물었네. 그죠? 요게. 앞으로 나올 게 요거라면 요네요.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 여기는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요 내용이. 그래서 이건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일단 해볼게요. 이제 우리 항상 영어로 쓰면 flow란 말이 있고 그 반대 스톡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얘는 다른 말 유량이죠. 요건 저량이죠. 그죠? 자, 지금은 현재 할 게 뭔가 하면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되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유량이란 말이 이 말입니다. 흘러가는 양인데 여기 수도꼭지에 있으면 이걸 딱 틀면 물이 흘러나오죠. 흘러나온 양이 곧 유량이고 이걸 통에 담죠. 담겨진 양이 곧 저량. 즉 저량은 그냥 담겨진 양이니까 여기 저량이에요. 그럼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요 강이 있는데 강이 현재 강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는데 흘러가는 양을 파악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유량이지. 그죠? 그 결국 댐이 있거든요. 댐에 물이 담겨진 양이 뭐라고? 이게 저량이죠? 이해되겠습니까?
이 물컵에 담겨진 이 양이 저량이 저량? 예? 그러면 물어보자고 이제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흘러가는 양을 측정할 때 A강과 B강을 보니까 A강은 물이 흘러간 양은 10,000톤 정도 흘러 10,000톤. B랑 거 보니까 물이 흘러간 양이 10만 톤 10만 톤이 흘러갔답니다. 이때 누가 더 많이 흘러갔냐 물었을 때 가장 기본 전제가 좀 빠졌습니다. 이 상태 많다 지금 말 사실 못 하거든요. 기본 전제 뭐냐? 보니까 이건 1시간 동안 흘러갔냐 1시간 동안. 이거 한 달 동안 흘러간 양인데 보니까 내용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항상 우리 뭐든지 흘러간 양을 파악할 때 앞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지? 여기 없으면 절대 말이 안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란 말이 뭐죠? 이게 기간이죠. 그런데 반대로 여기 물컵에 담겨져 있는 양은 특정 시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시점, 예, 이렇게 쓴답니다. 자, 그거 2배. 자, 문제 푸는 요령. 우리 아마 책 보면요, 이게 설명 되게 많거든. 유랑과 저랑에 대한 설명이. 자, 우리 여러분 갖고 있는 기본서 있죠? 기본서 83페이지 가보세요. 거기 있는 뭐 정리학습이 있는데 유랑과 저랑에 대한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언제 다 기억하겠습니까? 그건? 이거 암기하는 놈 미친놈 아닙니까 이거? 그죠? 난 이거 암기 안 할까 이거? 근데 문제 푸는 요령이 분명히 있을 거라며 이게. 자, 푸는 요령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나오면 무조건 다른 거 보지 말고 이래 하시라고요. 딱 나오는 글자 앞에다가 있죠? 요 말 집어넣으세요. 1년, 한 달, 하루. 요걸 집어넣어서 말이 되면 이건 무조건 기간이에요. 유랑이라고. 근데 말이 안 되면 뭐가 찝찝하죠? 하면 그 말 대신 현재라는 말을 딱 집어넣어 보시라고. 그럼 무조건 말되게 돼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이렇게 해볼까요? 자, 보세요. 집값이 있을 것이고 임대료, 임료, 또 소득 같은 게 있을 것이고 저기 인구, 소득, 뭐 자산 이런 거 해볼까? 뭐 또 뭐 할까? 인구 같은 거 해볼까? 인구. 자, 말을 만들어야 됩니다. 가격. 자, 창원시 집값 10억. 임료 보니까 1억. 소득이 보니까 이게 1억. 자산이 보니까 5억. 인구가 보니까 10만 명. 이렇게 해보자고. 앞에 넣습니다. 연넣어볼게요. 1년 동안 집값 10억. 현재 10억. 현이 났습니까? 이건 저량이네. 그지? 자, 월 임료 1억. 연 임료 1억. 말 됩니까? 되지? 되면 이건 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건 월급 연봉이지 이거. 월 연봉 되죠? 벌써 이건 유랑될 것이고. 자, 내 자산이 5억이래. 1년 동안 자산 5억. 현재 5억. 현재 그럼 이거 뭐죠? 얘는 인구가 여기 창원시 인구가 보니까 100만인데 1년 동안 100만. 현재 100만. 현재지? 그럼 이 속에 포함되겠네. 이렇게 문제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 암기할 상도 있겠지만요. 그 반대로 뭐인가 하면은 처음 보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나오면 이렇게 번역하시라고. 이게 제일 빠르니까. 그래서 실제 우리 공부 여기서 나올 거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 아마 그 프린터 보면 제가 보면 저량에 대해서 제가 총 6개나 6개. 그건 암기하시라고. 저량량이 더 적습니다. 그거 뺀난 몽땅 다 유랑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 중에 특히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시 보세요. 신규 주택과 그 다음에 요 재고 주택이 있죠? 이건 꼭 구분하세요. 시험이 꽤 많이 나오니까. 우리 항상 이렇게 말하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창원시가 매년 연초에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신규 주택이 1000세대가 만들어졌는데 미분양이 보니까 100세대 발생했다 해서 미분양 결국은 재고죠? 그죠?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만들어진 게 1000개 아닙니까? 앞에 연도가 있지. 그래서 유랑되겠죠? 그런데 이 재고란 걸 한번 따져볼게요. 자, 우리 밑에 이 1층 스마트폰, 핸드폰 가격이 있던데 재고가 보니까 100개 있답니다. 이 재고 100개라는 것은 1년 동안 100개입니까? 현재 100개입니까? 현재지.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건 뭐예요? 저량.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2배 해보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가격은 뭐라고요? 저량이지? 그건 땅값이 뭐죠? 집값. 자, 반대로 임료는 뭐라 했습니까? 유량이지. 그건 토지 이용 대가가 뭐죠? 지대. 같은 개념이에요. 자, 또 한 가지 보니까 우리 자산이 뭐라 했습니까? 저량수에 포함되어 있지. 근데 우리 소득은 뭐요? 유량이지. 소득 같은 말이 뭐요? 수익 또는 저 같은 말입니다. 그래 보시고 또 한 가지 우리 인구란 게 뭐라 했습니까? 이건 이 속에 포함되죠? 지금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향이 돼 있네 보니까 통화량. 그러니까 넬슨의 부동산 가치에 연관되어 있는 공부하시라고요. 자, 재밌는 건 잠시만 이거 보세요. 우리 여기 끝에 양이란 말이 붙으면 거의 대부분 이건 유량이거든요. 판매량, 허가량, 착공량, 완공량. 자, 보세요. 이 말이야. 이게 안 되면 쉽게 분석한 방식이 겁니다. 어떤 내용을 딱 봤을 때 이 느낌이 시간 개념을 딱 집어넣고 많다 적다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 자, 우리 1층에 핸드폰 가게 있죠. 판매량이 100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막연한 거지. 1년 동안, 하루 동안, 1시간 동안. 그 개념 달라지겠지. 이건 유량이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판매량, 허가량, 착공량, 완공이 몽땅 다 유량인데 다만 좀 조심할 두 개 있어요. 양이란 건 통화량과 그다음에 주택, 재고 주택 양이 있죠. 이건 뭐 있습니까? 얘는 중요한 끝에 양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응? 중요하지 않은 거고 나머지 몽땅 다 양은 좀 이집한 거야. 사실은. 오래 보면 되거든요. 되는데 그걸 하지 말고 나 같으면 머리 아프게 안 할 겁니다.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만 딱 하고 나머지 잊어버릴 거야. 왜냐하면 시험 내면 이건 경제학에 있는 시험 내는 게 아니라 부동산과 연관되는 시험 내게 돼 있다 항상.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상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제일 센 거의 문제에서 자 문제 가볼게요. 이제 자 다시 프린터 있는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5번, 6번, 7번, 8번 4개 5번 갑니다. 저량에 해당되는 거 물었죠, 그죠? 자, 일단은 기억은 소득 이런 글자 다 보는 게 아니고 그 글자 키워드 체가 아닙니다. 소득 니언벌에 뭐 여기 앞에 니언 디건 니언 참 고맙네. 연간 월 나 있으니까. 그다음에 미언벌은 자산 가치 여기 핵심이죠. 그래서 이건 저량 되겠다죠. 자, 6번 갑니다. 유량에 포함되는 거. 자, 기억번 지대 유량이죠. 그다음에 자산 이건 저량이죠. 디귿번 인구 이건 뭐 저기 저량이죠. 니얼번 끝에 양 나 있지 유량이지. 그다음에 미연번 소득 이건 뭐 있습니까? 유량될 것이고 비업번 재고 이건 저량이죠. 그 유량 물었으면 결국 뭐 유량은 기억, 니얼, 미연번 3개 되겠네. 그죠? 자, 오늘 7번 가보겠습니다. 자, 내용 쭉 보니까 키워드 찾아가셔야 됩니다. 일정 뒤에 기간 밑줄. 기간은 유량, 재량, 유량이지. 8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재고량 또 자산 또는 가치 나 있죠. 이건 저량 속에 포함되겠죠, 그죠? 이렇게 답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지금 이 답을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시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해 둘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기출문제 형태로 공부하면 그만 가장 큰 장점 뭐 있습니까? 내가 공부할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게. 됐죠? 자, 다시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잠시만. 왜 우리 항상 보니까 수요이든 공급 보니까 무조건 일정 기간 동안에서 일정 시점 안 쓸까 하는 거예요. 응? 우리 책 가볼까요? 자, 책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기본서 82페이지. 맨 앞에 개념 첫 번째를 보면 일정 기간 나 있죠. 자, 다시 공급 가볼게요. 공급 어디 있는가? 90페이지요. 90페이지. 첫째 줄 공급이란 일정 기간 나 있거든. 90페이지. 그러니까 왜 우리 하필이면 수요이든 공급의 상승 저희 개념 설명할 때 일정 시점 안 쓰고 일정 기간만 쓸 것이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제가 커피를 먹는 게 보니까 10잔 먹더라. 많이 먹는 거예요? 응? 커피를 보니까 50잔 먹더라. 많이 먹는 거예요? 10년 동안인데? 1시간 동안인데? 하루 동안인데? 개념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 항상 뭐가 명시되어 있어야 돼? 그죠? 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이게 많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나오거든 중요한 건 딱 읽어보셔야 됩니다. 다시 문제 1번 가볼게요. 1번에서 틀리게 낼 수 딱 2개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 보니까 뭐죠? 뭐가 장치겠으면 일정 기간 장난칠 것이고 하고자 한 장난치겠지. 굳이 키워드를 찾는다면 거기서 문제에서 그죠? 이렇게 잘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아마 지난주에 했지만 절대 키워드를 찾아가는 건 절대 그 부연된 설명 아예 쳐다볼 필요 없다는 거. 왜 그건 장난 안 칠 거니까. 알겠죠? 그렇게 내용을 봤으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프린터 있는 내용 우리 앞에 있는 자 프린터 1페이지 가볼게요. 이제 자 핵심 요약 정리 프린터 1페이지 핵심 요약 정리 가로 1번 그 개념의 저기 굵은 것이 이해되겠죠? 그죠? 자, 그 밑에 있는 CF에 있는 뭐 있으면 유효, 수요, 유효, 공급 의미하는 이게 뭔지 알 것이고 가로 2번은 뭐 있습니까? 그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그 내용만 지금 기억하시라. 어떤 예가 어디서 포함되었을 때 주로 알 것은 그 저량에 대한 개념이 있죠. 총 6개 있죠. 그것만 좀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우리 기본서 있는 내용 가볼까요? 이제 자, 기본서 가보겠습니다. 자, 82페이지는 중요한 건 밑줄 껐습니다. 이제 82페이지요. 네. 첫 번째 개념에서 첫 번째 줄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네요. 자, 첫 번째 일정 뒤에 기간 밑줄, 그다음 뭐 있습니까? 임차 뒤에 뭐 하고자 하는 있죠? 밑줄. 그다음에 자, 요걸 번역한 게 밑에 있는 설명돼 있는데 둘째 줄, 세 줄 가볼까요? 의사와 능력 있는 수요를 의미한다. 보입니까? 바로 위에 셋째 줄. 의사와 능력 있는 수요를 의미한다. 바로 그 박스 바로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 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되었습니까? 자, 박스 밑에 갑니다. 그 중에 중요한 건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내용 있죠. 끝에 구입하고자 하는 밑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갑니다. 수요 행위는 첫 번째 줄. 이 무슨 수요? 유효 수요를 의미한다 보시고요. 우측 가볼게요. 우측에 뭐 저기 83페이지 가보니까 맨 위에 동그라미 4번이 있죠. 자, 4번에선 거기 뭐 이 중요한 말이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첫째 줄 최대한 지급할 용에 있는 가격, 최대한 가격입니다. 또 둘째 줄 뭐 끝에 뭐 있습니까? 최대 수량입니다. 어디 알겠죠? 자, 그래 보시고 우리 항상 수요는 무조건 공급을 비교할 건데 일단 거기서 정리학습에 보니까 우리 구분해서 박스 안에 저량에 대한 수요가 있죠. 자, 저량에 대한 동그라미 2번 예시가 있는데 그 예시를 다 안 볼 거 그게 뭐 있습니까? 보니까 끝에 있는 외환 보유 빼버리고 이건 아니 물론 외환 보유는 결국에 저량 수요에 포함되는 게 참 안 나온다고. 나머지 다 보시면 되겠죠. 재고, 보급률, 자산, 인구 뭐 또 자산 뭐 다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넘어가서 자 공급 관련된 거가 공급. 자, 공급 가볼게요. 쭉 가서 91페이지요. 자, 공급도 개념 가보니까 자 첫째 줄 기간에 대한 밑줄. 첫 번째 제일 끝에 서비스를 뒤에 판매 뒤에 하고자 하는 욕구에 대한 밑줄. 그래 보시고 동그라미 2번 가볼게요. 판매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죠. 밑줄. 그 다음에 3번요. 3번 첫 번째 줄 기꺼이. 그 다음 밑줄 공급할 수 있는 요거 밑줄. 공급하려고 이게 할 의사입니다. 할 수 있는 할 능력이 이게. 그러니까 때에 따라 유효 공급 이렇게 용어를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밑에 있는 그 동그라미 4번이 있죠. 4번 잘 보셔야 됩니다. 가격은 무슨 가격?
최소한 가격이요. 양은 무슨 양?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나 같으면 이거 장난치긴, 여기 보세요. 요것만 좀 조심하면 되겠네. 그지? 나머지 몽땅 다 최대니까. 그죠? 공급자가 줄 수 있는 가격은 최소한 가격이에요. 요것만 조심하자고. 다른 큰 의미 없으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됐습니다. 그럼 대충 개념 파악됐죠? 자, 다시 프린트 갑니다. 이제. 예. 1페이지 가로 3번. 자, 핵심 내용 정리 갑니다. 자, 곡선과 법칙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칠판 보시고 우리 아까 P를 뭐라 칭했죠? Q란 건 뭐요? D면요? 합치면 그죠? Q에서는 공급량 되겠다. 그죠? 그러면 실제 한번 봐보죠. 이 분필이 100원, 200원, 300원 되었을 때 내가 살량과 만들량 파악할 목적인데 이때 보니까 200원 되면 이만큼 내가 만들 의사 있어요. 또 살 의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요 법칙에 따르면 가격이 올라오면 그만큼 비싼 거 아닙니까? 얘 입장에서 비싼 만큼 그 양은 뭐합니까? 줄겠죠. 그죠? 거꾸로 가격이 떨어지면 그만큼 싼 만큼 내가 살량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일정한 법칙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법칙 보니까 자 이런 거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준다.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멈춘다는 거죠. 요 보니까 하살표 방향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요걸 다른 말로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법칙 또는 역의 함수 이렇게 쓰게 돼요. 근데 이걸 실제 있죠. 이렇게 말로 있죠. 가격이 얼마 살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사실은 복잡해진다고. 100원일 때 몇 개 쓸 때 복잡해지니까 이걸 말로 하지 말고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주는 게 뭐냐고 이게 그래프. 이런 꼭 알 거로 옛날에 자 중2 때 2차 방정식 갑니다. X축 날씨 추워 얘도 미치네 버리니까. 자, 우리 여기 X축 Y축 요거 X, Y 네? Y 요건 X지. 이렇게 약속이 있듯이 반드시 뭐 있습니까? 우리 이것도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로축은 가격선이고 가로축은 양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수요량 하고 있거든요. 이 그래프는 제일 중요한 이 앞에 여기 뭐가 들어가 이 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니까 이 물건 따져봤을 때 100원 할 때, 200원 할 때, 300원 되었을 때 얘가 10, 20, 30이 돼 있거든요. 자, 연결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100원 할 때 30개 정도 살 의사가 있더라. 그 다음에 200원도 이게 이만큼 살 의사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점들을 전부 다 연결한 게 뭐냐고. 이게 현재 우리 좀 수요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수요 곡선 이렇게 쓴다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곡선 일련법이 중요한데, 자 잠시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암기하던데 이거 암기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쓸 거거든요. 자, 여기 가격선이지, 여기 양이죠, 그죠? 그러면 요 표현은 요거는 상하입니까 좌우입니까? 상하지, 그죠? 요건 뭐예요? 좌우지. 우리 항상 물었을 때, 자 잠시만요. 좌측 이동, 우측은 무조건 양에 대한 설명입니다. 응? 이게 양이니까, 그죠? 상승 하락은 이러면 절대 자 보세요. 가격이 증가 또는 감소란 말씀입니까? 일반적으로 가격 상승하락 씁니까? 우리 보통 쓸 때 집값이 증가됐다 감소했습니까? 집값 상승하락 씁니까? 그거. 그러니까 상승하락 무조건 이건 가격에 대한 설명이라고. 양이란 건 이게 좌우랑 이거 결국 뭐예요? 증가 감소인 이게
그래서 앞으로 용어상의 증가 또는 감소는 이거 무조건 뭐요? 이거 양에 대한 표현이야. 이런 걸 먼저 기억하시라고. 그러면 나중에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 일단 상하는 무조건 가격에 대한 설명, 좌우는 모두 양입니다. 그럼 우리 항상 뭐든 설명할 때 가격을 먼저 설명하지 항상 양을 먼저 설명해 줍니다. 양을 먼저 설명해 주고 뒤에 가격 설명하거든요. 가볼게요. 가격이 더, 가격이 아니고 양이 더 많아지기 위해서는 우측한 거지. 그러면 10개 살 때 가격이 300원 했거든요. 20개 살 때 가격이 200원 했죠. 그럼 가격이 뭡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항상 양을 먼저 읽는다 했지. 그 양이 우측으로 가기 위해선 가격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게 공식이. 그죠? 그럼 절대 있죠. 이걸 뭐 설명 안 해? 이거 설명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렇게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면은 양은 준다 해서 이게 무슨 표현이요? 상좌형 곡선이라고. 처음 들어봤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이 경제는 제 원서를 그냥 그대로 번역서인데 외국인들은 항상 뭐부터 하면 결론부터 사실 먼저 말한다고 이렇게. 응?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 우측은 점점점 떨어지는데 우하형 곡선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공급적인 측면 가볼게요. 이제 자 공급이란 건 200원 될 때 이만큼 내가 만들어서 있는데 가격이 300원 정도 올라가면 공급자 자기 손에 지른 금액이 더 많아지겠지. 자기 손에 지른 금액은 더 많아진 만큼 공급량은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옛날에 200원 손에 쥐었던 걸 지금 손에 지른 금액이 100원 쥐었거든요. 과거는 내가 손해 본 거지. 그 손해 본 것만 그 양이 뭐 더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공급자 입장에선. 그죠? 그러면 이 말은 가격 올라가면 공급자 더 많은 이윤이 발생된 만큼 공급량은 증가될 것이고 가격이 떨어진 만큼 결국 뭐 있습니까? 공급자 손해 본 만큼 양은 줄 것이다. 그래서 자, 요걸 갖다 이제 해보면 같은 방향 움직이죠. 같은 방향 움직이는데 이건 다른 말로 비례 관계요. 같은 말이 뭐냐? 정의 함수가 있습니다. 쓸 때요. 자, 이것도 말로 설명하지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 좀 해둘라 이겁니다. 정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그래프 설명 아닙니까? 항상 세로축은 가격이고 가로축은 뭐 있습니까? 양인데 현재 공급량 하고 있더라. 그래서 가격이 100원, 200원, 300원 되었을 때 내가 현재 이만큼 양을 만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면 100원 되니까 10개 만들어서 있고 200원 되면 이렇게 만들어서 있을 것이고 300원 되면 이렇게 만들어서 갖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점들을 전부 다 연결해 만들어진 게 뭐냐? 이게 공급 곡선이다. 공급. 자, 공급 곡선인데 공급 곡선 1년법도 될 수 있습니까? 항상 양부터 양이 옛날보다 뭐요? 많아진다 우측이지. 그러면 가격도 뭐 해야 됩니까? 올라가야 되지. 그죠? 10개 만들 때 100원이고 200원 만들 20개 만들 200원 되었으니까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측 가면 점점 뭐 한다고요? 그래서 무슨 곡선? 우상향 곡선을 본다고요. 근데 실제 시험은 이렇게는 거의 안 내. 왜? 글자수가 너무 적은 거야. 보세요. 수요 곡선은 우상향이다. 10자래. 10글자. 안 낸다고. 이 말씀 이렇게 냅니다. 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 결과 집값이 올라가면은 수요는 뭡니까? 집값 올라갔어. 수요. 집값 올라가면 공급자는 집을 더 보죠. 이게 훨씬 더 시험 많이 납니다. 이게. 물론 표현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 이렇게 훨씬 많이 표현합니다. 문제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아마 거기 문제 3번입니까? 프린트에 있는 거? 4번. 그렇게 보통 시험 나오더라는 거예요. 응? 집값이 올라가면은 공급이면 공급 증가지. 그죠? 수요이면 수요 감소지. 네,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라고요. 되었죠? 자, 그래 보시고 여기까지 했던 걸 가지고 이제 책에 있는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책 가볼게요. 어디 보시는가 하면요. 저기 있는 84페이지 갑니다. 자, 수요 법칙과 수요 곡선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양가로 1번 갑니다. 수요 법칙은 자, 잠시만요, 여러분들. 우리 수요 법칙 이미 우리 답 알고 있는 거지.
그죠? 우리 거기 첫 번째 날짜 가격과 수혜량은 반비례 아닙니까? 이 답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밑에 있는 거 작은 걸 읽을 필요 있습니까? 없는 거 아니야. 왜? 부연설명이 된 게 작은 걸 쓰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 공부할 때 앞에 있는 제목에 대한 답 알고 있지. 그 밑에 읽지 말라는 거 알 필요 없으니까. 그거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양가로 2번 갑니다. 수요곡선 무슨 곡선? 우, 화형 끝. 자, 나머지 보지 말고 넘어갑니다. 자, 공급 관련된 말 가보겠습니다. 공급. 자, 공급도 우리 책에 90페이지 가보니까 큰 3번 공급 법칙과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게 양가로 1번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 비례. 양가로 2번 공급 곡선 우상량 곡선 끝. 그 밑에 내용 알 필요 없지 않아요. 우리 문제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 예, 여기까지 보시고 좀 쉬었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할 거예요. 우리 이번 시간에 했던 건 오픈 게임이야. 오픈 게임 중에 중요한 요건 하셔야 돼. 유리한 거 재량은. 요거만큼은. 예, 오래 하시고 좀 쉬었다가 다른 거 하겠습니다.